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 12월에 봤었던 논술 능력고사 중고등학생 편 문제 피드백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심은 가나다를 서남이라는 핵심어로 비교하라라고 하는 대목이 겉으로 바로 한번 읽어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 2와 문제 3이 다 또는 나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비판해야 되는 문제가 연달아 나오면서 만약에 가나다를 잘못 파악했다면 연달아서 문제를 틀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번 문제를 조금 잘못 분석했더라도 뒤에 문제를 풀면서 오히려 맞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실제 다른 글을 읽어보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차이점들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재심은 가나다를 서남이란 핵심어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재심은 가는 둘로 나뉘어 있는데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얘기하는 서남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파악하셨어야 되냐면 하필 왈리, 즉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라는 대목을 찾으셨어야 합니다. 즉 재심은 가의 1에서 맹자가 얘기하는 서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추구가 아니다. 이익 추구의 반대말로서 선함이 존재한다 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의는 행동의 바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재심은 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의외로 재심은 가를 잘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대체로. 그리고 이제 재심은 나로 가보면 요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셨습니다. 나에서에는 칸트가 나오는데요. 칸트는 선한 행동은 선한 의지 때문이지 그 결과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올 테니 그러면 내 행동이 도덕적인 거겠지라고 결과를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어찌 될 거를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내가 그 행동을 하기에 선한 의지가 담겨 있다면 그것을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칸트의 굉장히 독특한 도덕 철학으로도 유명하죠. 재심은 다에서는 공리주의가 나옵니다. 공리주의는 앞선 선함하고 많이 결이 다릅니다. 재심은 다에서는 행복한 것, 쾌락을 늘리는 것,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고통을 늘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라고 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쾌락과 행복이 늘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쾌락과 행복의 총합이 고통의 총합보다 커야 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와 관계없이 일단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는 단순하게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방향, 즉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인 선함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속주의적 철학 중에 하나로 공리주의를 꼽는데 신 없이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교리 없이 사람에게 옳은 행동을 하도록 얘기하는 걸 이제 세속주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철학 중에 공리주의가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냥 합산을 해보니까 이 행동을 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많고 고통받는 사람이 적어. 그러면 이 행동은 합산을 해보니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재심은 라를 한번 분석해야 되는데 재심은 라에서 출제자의 실수로, 즉 저의 실수로 밑줄 친 인물의 행동을 분석하라고 했는데 평가하라고 했는데 밑줄 친 인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즉 여기서 나오는 그 장교와 대학생들의 대화에서 이 대학생을 그라고 잡았는데 실수로 노파를 분석하도록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틀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만 잘 분석을 했으면 충분히 맞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그는 이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라고 하는 죄와 벌에 나오는 그 전당포 노파인데 이 노파가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고 재산을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만 죽어서 이 사람의 재산만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면 수천 수백 가구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 노파를 하루빨리 죽여서 이 사람의 재산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은 고통받지만 수천 명이 행복한 것,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볼 거고 대학생의 주장에 찬성할 겁니다. 그러나 칸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를 죽였을 때 이러한 사람이 이득을 보고 얘의 재산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은 거야 라는 발상 자체가 이미 도덕적 선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는 행동, 그 죽이는 행동 자체가 선한 의지가 아니라면 이 행동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평가할 수 없겠죠. 문제 1번은 400자 내외로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제시문의 내용을 100자 정도로 요약했어야 합니다. 그게 100자니까 그 원고지에서 3줄에서 4줄 정도예요. 그러면 아마 2문장에서 3문장 정도일 겁니다. 그렇게 요약을 하셨어야 되고요. 문제 2번은 500자로 얘기하래요. 근데 500자인데 라의 밑줄 친 인물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특히 라의 밑줄 친 인물의 주장과 여기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노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일단 서술을 해주려면 그 자체로 벌써 100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시문 나하고 다의 입장에서 분석을 할 때는 200자 이내에 이거를 처리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적으로 평가를 하셨으면 되는데 다행히 가나다에서 이미 핵심 그 분석 요약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 2번을 쓰실 때는, 그리고 3번을 쓰실 때에는 가나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평가로 들어가셨으면 됩니다. 자, 문제 3번에서는 모두 다 비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는 우리나라 단편소설이죠. 껍빛단 리의 이인국 박사, 다음에 반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 왕에 나오는 에드먼드, 그리고 정호승 시인이 쓴 시가 4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나의 논리는 아까 그 도덕적 결과, 어떤 행동의 결과를 생각했더니 차후에 계산해 봤을 때 이것은 뭐 몇 명에게 이득이 되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하니까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접근을 이제 칸트는 도덕적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죠. 칸트는 일단 그 행동을 하는 그 동기가 선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결과랑 무관하게. 그럼 당연히 뭐 이인국 박사든 에드먼드든 또는 다른 사람의 슬픔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너른 모두 다 비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선함의 반대말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 관점에서 봐도 이 셋이 다 비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하나씩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의 이인국 박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덕성을 저버린 거기 때문에 가에 의해서 당연히 비판될 거고, 자신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뭐 어느 누군들 안 그랬어? 라고 자신의 행동을 사후에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칸트의 입장에서도 역시나 비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드먼드도 똑같이, 구조가 똑같이 반복되는데 글쓰기는 역시나 에드먼드도 똑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복형을 팔아넘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의 입장에서 얘는 이익 추구를 위해 가족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이고 결과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행동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도덕적 행동에 따르면 선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4에서도 이 사람은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한테 귤값을 깎고 동사자가 얼어 죽을 때 가만히를 덮어주지 않고 그리고 슬픔에 공감할 줄 모릅니다. 귤값을 깎는다는 장면에서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의 입장에서 비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어떠한 도덕적으로 선한 동기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나에 따라 비판이 될 겁니다. 이 대목을 700자 내외로 분석해야 하니 대충 한 문단을 200자에서 250자 정도 할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마와 바와 사이에서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을 하니 얘는 이런 애입니다 라고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나의 입장에서 비판하는데 그게 250자.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반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으니 이런 애야. 그러니 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판해야 돼. 그러니까 250자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상당히 빠듯하게 작성되는 글이었습니다. 어쨌든 총 글자 길이는 조금 지난번보다 아마 좀 줄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시문의 길이가 여전히 많고 또 꽤 길어서 논지를 이제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진 않았겠지만 다행히 특히 마바사 글은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어서 아마 분석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다만 서남이라는 핵심어를 뽑아낼 때 가나다를 분석하는 건 조금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월 중고등학생 논술 능력고사 피드백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2월에도 저희가 또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논술 능력고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글쓰기와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문장 쓰기 모두를 잘 연습하고 또 스스로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